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이캠핑 리더에게 듣는 날 한지혜입니다. 이 푸른 자연, 이 산림을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나무와 산림을 심고 가꾸고 경영하는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정읍산림조합의 김민영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세이캠핑의 분위기 담당이죠. 통기타 가수 양은주 씨, 방송인 신주한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세이캠핑 이렇게 저는 세이캠핑 녹화를 하기 위해서 늦은 오후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이런 현장이 또 일터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예, 예. 나오니까 또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아니, 자주 산림 쪽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연을 찾는데 자연은 항상 좋은 것이 갈 때마다 새롭게 좀 반겨주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더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앞에는 아름다운 수변 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요. 뒤에는 또 절벽에 소나무 그리고 폭포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양은주 씨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물론 기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곳 테마공원을 만드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와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신주한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이게 길게 말 안 하고 그냥 짧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그 광고에 보게 되면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좋습니다. 어울리네요. 뒤에 폭포와 함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맞습니다. 구절초가 마치 그 첫눈이 온 것처럼 말이죠.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이 남자의 그 설렘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합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기는 지금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구절초 테마공원인데요. 넓은 소나무 숲에 하얀 구절초가 심어져 있고요. 또 정상에는 전망대와 구절 폭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개천이 있고요. 실개천 주변에는 돌담길이 있고 또 데크길을 쭉 걷다 보면은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만경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출영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합장님 예. 해년마다 구절초 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예. 우리 또 조합장님께서 이번에 또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중점 두셨던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올해로 이제 구절초 축제가 사실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날씨가 상당히 가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구절초 꽃이 가장 잘 피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나무 숲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이 아름답다는 네, 이런 맞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통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7천여 평 되는 광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교통이 원활해서 좀 축제를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한지로 구절초 꽃 모양이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구절초와 어린아이들이 잘 어울림으로써 꽃도 이쁘지만 어린아이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구절초 축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입장료를 지금 3,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2,000원을 그 관광객들한테 돌려드려요. 그럼 관광객들은 그놈을 가지고 그 음식 장터 같은 데서 먹거리도 네. 먹고요. 또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서 물건도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축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실은 그 숫자거든요. 예. 이 몇 명이나 다녀가신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이제 한 55만 정도 지금 다녀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한 60만이 축제가 끝나면 오고
축제 끝나고 나서도 좀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60만 이상은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성공이네요. 네. 예,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꽃을 보고 사람이 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구절초 축제도 내용도 알차지고 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구절초 축제만의 특징, 색깔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사실 다른 데서도 이제 꽃축제, 뭐 국화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 인위적이지 않다. 네. 구절초 축제가 그런 네.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제장 가면은 관광차나 이렇게 단체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관광지가. 네. 근데 여기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서정적으로 좀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이 구절초 축제거든요. 근데 사진 작가뿐만 아니라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누가 사진을 찍더라도 다 작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작가라고 할 수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축제 기간에 막 4-5번씩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도 이런 축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찍어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희 이 조합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말씀을 이게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축제에 대해서 완전 빠삭한데 지금 뭐 뒤편에 지금 폭포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폭포가 입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사실은 구절초 축제를 하면서 많은 예. 고심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드릴까 예 행정에서부터 또 축제를 추진하는 위원들 또 담당하는 분들의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연구를 또 많이 하셨다는 소리가 아닌가 네. 싶은데 특이한 부분이 이번에 그 축제 추진위원장 하시다 그러는데 이제 예. 산림조합장하고 축제 추진위원하고 같이 이제 경험해가지고 예, 이제 예, 운영을 예. 하셨는데 예, 예.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시다면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축제를 8회째까지는 네.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조성이 됐어요, 했어요. 근데 축제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또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정읍시에서 조례로 해서 정읍시 구절초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산림 분야에 근무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같이 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위원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에게 그런 말 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겨요. 그렇습니다. 네, 축제위원장까지 이렇게 겸하셨는데 정읍 산림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산림조합하면 산림에 관련된 조합인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산림조합이 1992년도에 태동을 해서 올해로서 지금 53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와 유교를 겪으면서 산림이 굉장히 황폐됐었어요. 그래서 동식물뿐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황폐했던 산림인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먹고 살기도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요. 그렇지만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부터 깨닫고 민과 그다음에 관 그리고 조합이 합심을 해서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제일 빠른 시일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산림 부국이 됐습니다. 그 한 축을 담당했다고 조합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시대의 그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조합원들이나 임업인 그 시민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정읍 산림조합의 사업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자산 규모는 약 1,000억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실하게 네.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산림조합을 또 잘 알고 계시는 이유가 또 4선 조합장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4선이면은 사실 몇 년 동안 업무를 하신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조합장이 처음에 당선된 게 2001년도였어요. 35살이었습니다, 그때. 15년째. 그렇죠. 15년째. 15년째. 정확하게. 몇 살이요? 35살에 조합장을 에? 시작했어요. 35살 때. 예, 예. 제가 올해 그러니까요, 35살이거든요. 진짜 씨. 그래요? 예. 네. 사뭇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예.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소통이 되면 직원과 또 조합원과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받아들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고 즐겁게 갈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장직을 맡아서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조합을 이렇게 10년 이상 경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 뭐 다양한 성과도 있었을 거고 힘든 예.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조합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예. 하는 것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정읍의 산림 면적이 약 한 47%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유림이 한 85% 정도 되는데요. 사실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수확이 되기까지는 소득이 되기까지는 40년에서 50년 정도, 많게는 7, 80년 걸리잖아요. 네. 상당히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임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과 또 경제적인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지금 이제 많이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업인들이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군요. 예.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읍 산림조합이 굉장히 그 산림이 자라기로 굉장히 그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흑자 경영을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또 되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조합장께서 막 취임하셨을 때는 예. 이제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예.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흑자 경영까지 도달할 수 좀 있었는지.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취임했을 때만이라도 좀 자본 잠식이 되고 적자가 계속 났었거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해서 제가 당선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합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세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로 상생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합도 발전을 하고 조합원도 좋고 또 직원들은 그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성인 것 같아요. 저희 조합이 지금 53년의 역사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건지, 장점이 뭔지를 봐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이 고객의 마음,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부분이 서로가 뭔지. 이게 소통하는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았을 때 조합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또 정읍산림조합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세 가지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경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흑자 경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좋은 상도 많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2013년에는 산림조합 경영평가 1위를 했고요. 예. 2014년에는 신용사업 부분 최우수 조합으로 또 선정이 예. 됐습니다.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이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합을 믿고 찾아주신 고객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야, 자, 우리가 이렇게 조합장님 자랑을 예. 너무너무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예.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좀 더 잘하시라고 우리 응원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우리 조합장님이 네. 또 아기자기 하셔가지고 비둘기 같은 집을 짓고 싶으시대요. 아, 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좀 좋은 집을 하나 갖고 싶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봉달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예. 네, 가사가 오늘과 딱인 것 같아요. 산림조합장님 모시고 부르는 노래와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세이캠핑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정읍 산림조합 김민영 조합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조합장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저희 질문 리스트를 보고 이 질문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무와 이런 산림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산림조합장님께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실까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산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9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2010년도의 통계입니다. 네. 국민 1인당 한 216만 원꼴 정도 이렇게 매년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맑은 공기잖아요. 기분이 너무 생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맑은 공기, 또 맑은 물, 또 비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를 또 방지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좋은 것은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내뿜는 녹색 댐의 또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또 숲이 잘 우거져 있으면은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줍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많이 지쳐 있는데 많이 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또 산림에 대한 휴양의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직접 산림을 경영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도심에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요새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자연을 이용할 때 이렇게 좀 이용해 주세요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산이라는 것은 나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산은 참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또 뭐 마음이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술 먹고 막 이러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러냐면 과일 껍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리면 작은 새들이 먹는다든가 그러면 농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즐기는 건 좋은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산으로 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세나 이런 것들이 좀 험하고 소나무나 침엽수림이 많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는 것들이 그 낙뢰라든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는 것들이 많는데 우리나라는 인재. 인재 70% 이상이 사실은 인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산불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취사를 한다든가요. 또 담배를 피면서 이제 담뱃불을 함부로 버린다든가.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삼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이 한번 나면은요. 그거를 회복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산이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 건조한 시기가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산불에 각별한 좀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또 임업인들을 위해서 경영 지도를 또 해주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산에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산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문중산이나 이제 묘지를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부재상주 그러니까 산은 있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사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심는 방법, 수종을 선택하는 거, 또 가꾸는 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좀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산을 직접 경영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대리경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네. 위탁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대신해서
명품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대신 산을 경영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임업인들을 위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들도 결국 이제 소득 창출이 예. 우선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걸 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을 좀 염두를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림 분야가 공익적인 부분은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한번 심으면 수확을 올리기까지는 6, 7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 임산물에 대해서 웰빙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임산물에 대한 재배 면적을 확대를 시키고요. 이걸 가공을 하고 네. 또 두 번째로 여기 구절초 축제장에도 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소나무 숲에 구절초가 지금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하고 그걸 가공을 하고 이런 관광과 연계하는 산림 쪽에서도 6차 산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생산했던 것을 관광원분들이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와서 구입하는 분도 좋고 또 생산하는 분도 좋고요. 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든든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또 조합장님께서 이 임업인들도 직불제나 또 재해보상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피력을 해오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우리 농업 분야는 보면은 직불금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산림보호자도 공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보안님이라든지 국립공원 안에 사유림이 있는 것 같은 사유재산이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직불금 제도가 없어서 지금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직불금이 산림 쪽에 있어도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그 말씀해 주신 재해보험 문제인데요. 우리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든가 네. 또 뭐 냉해의 피해를 입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들을 보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산림 분야는 산불이 난다든가 재선충 같은 거에 의해서 6, 70년 된 나무들이 손실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분야도 공익적인 것도 좋지만 산주의 보호 차원에서도 보험 제도도 좀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돼서 네. 산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꼭 성과가 필요하죠.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임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 임업의 발전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합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산림 분야에 매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곳이 이게 산내면이거든요. 아주 꼴짝이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도 이곳입니다.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앞에는 옥정호라는 강이 있고 네. 온 사면이 평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 때도 뭐 나무를 이용해서 자치기를 만든다든가 팽이를 만든다든가 겨울에는 이제 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그 집집마다 땔감이 필요하니까 네. 청화에 땔감을 가득 채워놓고 뭐 밥을 할 때라든가 방을 따뜻하게 할 때 네.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과 굉장히 가깝게 생활을 했었고요. 산에 대한 소중함을 그때부터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산림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자라온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네, 예. 자연스럽게 젖어 들으셨네요. 예,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좀 배 있었던 거죠. 네, 예, 산하고 예. 친근하고 예, 그런 예. 것들이. 그런데 그 경영 철학이 없다면 실은 이제 그게 많이 어렵거든요. 좀 경영 철학이 좀 어떤 게 좀 있으신지. 제가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요. 저는 이제 그 나무 산림 쪽에 있으니까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첫째는 쏘시개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한 번에 뭐 큰 불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궁이에다 이제 나무를 너무 가득 채워버리면 여백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잘 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백이 있게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조합 경영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불이 탔을 때 산소를 공급해야 하니까
부직갱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예. 근데 바로 우리 직원들이 그 부직쟁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이 활기 있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또 울타리 역할이 돼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네. 예. 요런 리더가 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렷한 경영 철학도 있으신데 거기에 더해져서 네. 이 나눔에 대한 철학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지역의 장애인들과 또 함께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우리는 등산을 한다든가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느 사등이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자기 삶에 있어서 큰 소망입니다. 예? 등산 한번 하는 것도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봉사단체와 함께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업고 또 휠체어를 들고 메고 이렇게 함께 이제 등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할 때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장애인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너무 보람스럽고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도 즐거움이 되지만 저희도 삶을 살아가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네.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산 정상까지 이렇게 그렇죠. 오르는 일에 예, 대해서. 예. 네, 말씀만 들어도 좀 감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해지네요. 그분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를 조합 직원들과 함께 이뤄간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자,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산림조합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예.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많은 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합장님, 앞으로 정읍산림조합의 계획과 목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조합원들의 소득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임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배 면적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가공을 해서 유통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산림을 경관을 잘 살려서 많은 분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방문해서 산주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경관 임업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임업 분야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렇게 성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합이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과 그리고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은 산을 보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요.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흐르는 곳을 보면은 낮은 골짜기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 항상 겸허히 듣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항상 합심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가는 성장해 가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세이캠핑 함께 해주셨는데요. 신조환 씨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조합장님하고 함께 했는데 참 든든하다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왜냐하면 임업인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좋은 리더가 있기 때문에 참 든든하다라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는 맛집의 맛집처럼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네. 절로 드는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은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솔직히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산을 오를 때 정말 저희는 그냥 좋아서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깨끗하게 하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나와서 눈이 호강을 했고요. 또 좋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더니 마음까지 호강을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신주한 씨, 양은주 씨 그리고 김민영 조합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나무와 산림을 심고 가꾸고 경영하는데 앞으로도 정읍 산림조합이 앞장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세이캠핑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